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 많이 안 오실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샌드위치도 잔뜩 시켜놨는데, 우리 10개씩 먹을 뻔했는데, 와서 드셔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도, 네, 많이 와주셨네요. 네, 열정 많아서, 누군가는 뭐, 엄마, 아빠가 꼬드겨서 오기 싫었는데 왔을 수 있겠지만, 왜 막상 와보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샌드위치도 먹고 괜찮지 않나요?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네, 저 이 학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이 학원은 제가 만든 5번째 학원입니다. 5번째 학원인데, 제일 잘 돼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여기서 교육을 할 거고, 그리고 저는 문제집도 천재교육에서 한 67권을 썼습니다. 수학의 힘이라는 교재를 썼고, 분당과 반포에서 네, 수학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번째인데 나머지는 어디냐? 네, 다 접었어요. 대부분. 접고 옮기고 해서 오픈한 게 5번째입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와 다이어트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네, 공부법이랑 다이어트 방법은 다들 아실 테니까 네, 퀴즈예요. 네, 상품도 있어요. 네, 별건 아니지만 네,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분들이 맞추면 좋겠어요. 학생분들이. 네. 다이어트 잘하는 법.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씩씩한 친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네, 이거 천천히 먹고요, 먹고. 기다려줄게요. 네. 천천히 해, 천천히. 먹으면 씹으면서 생각해. 괜찮아. 하필 입에 넣었을 때 내가 질문을 해가지고. 네. 밥을 제대로 먹고 단백질을 더 먹고요. 이야. 식단에서 탄단지를 이야. 운동을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이야. 네, 맞습니다. 이따가 줄게요. 네, 여기 냅둘 테니까 자정하세요. 네, 이따가 선생님 사인도 해줄게. 네, 저 학생이 탄단지를 골고루 잘 먹고 30분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된다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린 학생이 탄단지를 다 알고. 다들 아시죠? 탄단지.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30분 이상이 중요하거든요. 지방을 태워야 되니까. 야, 공부를 되게 많이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꾸준히 하고 네, 좋은 음식 적게 먹고 하면은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겠죠. 네. 대부분 잘 알지만 실천이 되게 어려운 영역이죠, 사실. 공부도 네, 일부 마찬가지죠. 수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것도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것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도, 네, 어린 친구들이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른이 친구들도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네. 한번, 네, 맞추신 분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렵나 보네. 3초만.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라며. 모르나 본데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세상에는 수많은 공부법이 있고, 네, 서울대에 합격해도 수많은 분들이 다 공부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선생님들도 다 수업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다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정답이 일부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민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공부하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거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그냥 이건 뭐, 이것도 주관적이에요. 네, 객관적인 팩트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고승덕 변호사라고 생각해요. 고승덕 변호사. 이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안다. 본 적 있다. 네, 그래도, 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고, 애기들은 좀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저는 이거 전 버전의 책을 사서 봤는데, 책도 되게 좋습니다. 네, 공부법 책이나, 뭐 이렇게 동기부여를 원하시는 분은, 네,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승덕,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승덕 변호사가 왜 공부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팩트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서울대 법대에 다녔어요. 지금 법대 없죠? 네, 예전에는 문과에서 제일 공부 잘하면 가는 게 서울대 법대였어요. 그쵸? 이때 서울대 법대 정원이 150명이었거든요. 그때 사법고시 몇 명 뽑았는지 아세요? 서울대 법대 정원이 150명일 때, 이때 사법고시 합격생이, 지금은 뭐 로스쿨 1000명 넘잖아요. 그죠? 이때 몇 명인지 아세요? 1년에 40명이었어요. 서울대 법대가 150명인데, 사법고시 합격이 40명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뭐 고시생 하면 막 10년 동안 추리링 있고 막 이런 게 좀 각인돼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3분의 1도 못 패스하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되게 엄청난 시험이었죠, 옛날에는. 근데 사법고시를 학창 시절에 패스를 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대학교 2학년 때 1차 합격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최종 합격해서 최연소 합격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거 합격하니까 좀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3학년 때 외무고시를 봤는데 차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어차피 과목이 겹치더래요. 그래서 행정고시도 했는데 수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대한민국 역대급이지 않나요?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네,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 법대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그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휴학한 적 없이 1, 2, 3, 4학년 다니면서 3개 고시 패스하고 졸업을 수석 졸업했어요. 이 정도면 공부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콜럼비아, 예일대 석박사 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변호사 시험을 따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시 패스하면 옛날에 그냥 끝이었죠. 주마다 뉴욕주도 가고 뉴저지도 가고 일리아나주도 가고 뭐 몇 개 더 있는데 너무 많아갖고 워싱턴 DC 뭐 이런 데도 있는데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그냥 후두둑 다 땁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공부 잘한다고 볼 수 있죠. 이분보다 잘하는 분, 아는 분 없지 않아요? 네, 저는 없거든요. 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분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파봐야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학창 시절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교육업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파봤죠. 근데 진짜 고승덕 변호사 이런 거 보면 천재 같잖아요. 천재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의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하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 천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유튜브에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이 있어요. 고승덕 변호사 이렇게 치면은 뭐 이렇게 교회 같죠? 교회에서 1시간 59분짜리 설교 영상이 있거든요. 네, 되게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하나라도 알려줘야 되니까 저는 그래도 좀 재밌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많이 지루해요. 그래도 제가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자막은 좀 틀리잖아요. 45점이었대요. 수학 점수.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 때 수학 점수가 45점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보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때는 뭐 학생 수가 60명, 70명 이랬던 거 아시죠? 그 중에서 뒤에서 뭐 한 5등, 6등 한 것 같아요. 꼴찌에서. 그러니까 70명 중에 65등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분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심지어 담임 선생님이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험 못 보면 엄마 모시고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빠를 모시고 갔는데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승덕이는 대학에 못 갑니다. 아니 요즘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못 하는데 왜 대학을 못 가지?
정원이 더 많으니까, 정원보다. 그러니까 TO가 너무 많아갖고 요즘엔 대학 못 가는 게 없잖아요. 지방대라도 무조건 가잖아요. 이때는 TO가 적어갖고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대학을 못 갔어요, 실제로. 아시죠? 그래, 전문대 가고 그랬잖아요. 이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예, 경기고예요, 경기고. 경기고에서 꼴찌하면 그래도 대학 못 갑니다. 되게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아빠가 앞으로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대요. 고승덕 변호사 말로는 원가 절감하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았죠. 인류대 못 가는, 스카이 못 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대학을 못 갑니다였어요. 그럼 이제 좀 희망이 생기잖아요. 누가 못했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 못했던 사람인데 대체 어떻게 잘하게 된 건가?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거울을 봤더니 본인이 너무 못생겼던 거죠. 나는 키도 작고 얼굴도 크고 여자들한테 어필할 방법이 없다. 나는 어떻게든 공부해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고등학교 때.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큰 절을 드렸대요. 네, 못생기게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남들처럼 잘생겼으면 연애하느라 공부를 못했을 것 같다고. 연애를 안 해서 공부를 했다. 여기 학생분들 있는데 외모가 좀 떨어져도 공부를 더 많이 하면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얼굴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혼도 2번이나 했어요. 중간에 이혼도 한 번 했고 애들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내 외모가 좀 부족하면 공부로 승부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네, 아까 그 영상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공부로 승부를 봐야겠구나. 그러면 공부로 승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를 막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5번 정도 공부를 하는 거를 알았대요. 복습을 5번 정도 하더라. 그러면 내가 5번 복습을 하면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럼 남들이 5번 하니까 나는 한번 10번을 해야겠다. 복습을 10번 정도 하면 걔네들을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친구들하고 손절을 하는 거죠.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팩트예요. 만약에 얼굴이 잘생기고 만약에 제가 남학생이라고 치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 내가 관심이 없어도 여학생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그럼 연애를 안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이 있으면 계속 연락을 하게 되고 시간을 가장 많이 뺏기고 감정 소모가 가장 큰 게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까지 아는 여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 초중고 다 남녀 공학 나왔거든요. 그냥 복도 가다가 뭐 아는 애는 안녕 뭐 할 수 있잖아요. 전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뭐 20살 때 연애 충분히 했으니까 20살부터는 뭐 쭉 했으니까 뭐 그게 여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학창 시절에 연애를 안 했다는 게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뭐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스마트폰 이런 거 당연히 없었잖아요.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중독되지 않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연애와 스마트폰을 끊는 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려운 영역이죠, 사실. 그래서 친구들과 먼저 손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키 작은 친구들이 많았겠죠. 이 친구들은 누구는 100점, 누구는 70점, 80점 이런데 자기는 45점인 거야. 얘네랑 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자 그러면 안 돼. 난 공부할 거야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필사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였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났을 때쯤이었겠죠.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조금 오르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방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방학이라는 게. 시간이 너무 많고 넘치는 방학을 계속 복습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2학년 2학기가 된 거죠. 2학년 2학기가 되고
최상위권, 전교 1등 아니면 전교 2등만 했대요. 아니, 어떻게 반에서 거의 꼴찌 하던 학생이 6개월 만에 전교 1, 2등을 하게 된 거죠. 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천재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네, 끊임없이. 근데 이런 학생이 45점 맞는 학생이 천재면 니네들도 천재야.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딨어.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평균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천재예요. 그 어떤 학생이라도 뭐 캐나다 같은 데 가보세요. 네, 한국에서 온 천재소년 막 이런 소리 다 듣거든요. 우리나라 학생은 기본적으로 다 천재입니다. 하면 누구나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은 뭐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고1이면 이미 늦었다. 고2면 이미 늦었다. 고3이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지일에 포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차피 끝났어 라고 포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1, 2년 늦는다고 우리 120세의 시대거든요. 120살까지 사는데 내가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뭐 재수를 했든 그깟 뭐 2, 3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별 차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굳이 내려놓을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심지어 뭐 20대라고 뭐 30대라고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대 입학한 거는 군대 갔다가 와서 26살 때 입학했어요. 26살 때. 학생들 중에 26살 이상 먹은 사람 없잖아요. 그쵸? 심지어 요새는 40대에도 의대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이렇게 가족의 협조는 얻어야겠지만 40대에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고1이라고 늦었어요? 고2라고 늦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지금 성적이 몇 점이든 어느 단계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해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돼요. 올바른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령 어떤 선생님이 뭐 인강으로 막 멋있게 풀어. 그럼 보고 그런 거였어? 하고 덮어. 그 다음 수업 시간 막 얘기 그런 거였어? 하고 덮어. 그럼 나는 대체 공부 언제 하나요? 공부를 내가 해야지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지켜본 거잖아요. 그쵸? 엄마야? 선생님이 공부하는 걸 왜 지켜봐? 본인이 공부를 해야죠. 본인이. 좋은 책 한 권을 완벽해질 때까지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별표 칠 수 없나? 이거 진짜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머리가 좋냐 천재냐 이쪽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완벽해질 때까지 복습을 하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10번인데 10번이 너무 사악하다 느껴지면 최소한 5번이라도. 아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최소한 5번 본다면서요. 근데 5번 정도 복습을 하면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꼭 실수로 하나 틀려요. 5번 봐서 그래요. 10번 보면 늘 100점 맞아요. 100점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100점은 당연한 것. 말만 들어도 되게 좋지 않아요? 100점은 당연한 것. 시험 보는 거는 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100점 맞으러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 너무 멋지지 않아요? 10번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10번을 봤는데 다 모든 게 외워지지 않을까요? 고시공부, 너무 유명한 얘기죠. 단권화. 하나의 좋은 책으로 줄이고 줄여서 걔를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뇌에 각인이 되거든.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책 딱 2권만 뽑겠습니다. 단권화는 원래 1권인데 그래도 2권만 뽑겠습니다. 2권만. 학교 교과서, 수학 교과서 이거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교과서 무시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은 어차피 교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학교 교과서가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센수학. 센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팔렸거든.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센수학이에요.
그 다음 뭐 정석이든 뭐 개념원리든 다른 책은 판매량 자체가 뭐 한 5분의 1, 6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 안 팔립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초반에 책을 67권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제 책으로 수업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내가 썼다고 내 책으로 수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보다 제가 쓴 책이 월등히 좋냐?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기왕이면 검증된 책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쓴 책을 애들이 풀어주는 그런 뭐 자기만족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애들이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 플러스 하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뭐 정석은 참 좋은 책이죠. 뭐 그 정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재에 대한 고민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거 두 권 보세요. 네,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것만 보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뭐 강성태라고 아세요? 공부의 신 강성태? 네, 들어봤다. 들어봤다. 많이 들어봤네요. 네, 애들 들어봤네요, 이거는. 이분도 되게 많이 강조해요. 10회독. 그러니까 이분의 공부법 영상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다해독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본인 동생을 본인이 직접 가르쳤다고 해요. 과학을. 근데 과학을 정말 너무 못해갖고 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이탑 한 권만 10회독을 시켰대요. 그 다음에 과학경시에서 상을 타고 민사고를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10번을 보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10번 보면 누구든 다 천재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쵸? 심지어 똑똑해 보이잖아요. 저 중학교 때 수학 점수 59점이었어요. 59점. 여기 나 59점보다 높다. 손 들어보세요. 학창시절에 나 59점보다 높았다. 그럼 59점보다 낮았다. 손 들어봐요. 59점도 안 됐다. 다 59점 이상은 되잖아요. 그쵸? 나보다 성적 높았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10번을 공부해서 익숙해지면 똑똑해 보인다니까요. 이분 서울대 나왔잖아요. 고순동 변호사 서울대 나왔잖아요. 저도 10번 이상 공부하고 서울대 갔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공부법 책, 공부법 영상 그런 거 정말 웬만한 교육학자보다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공부법 책 나오는 게 다 사서 보거든요. 저는 이게 교육업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실제 공부하는 모습. 일단 개념 원리로 한번 공부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뭐 100문제에서 한 40문제 틀리겠죠. 한 60점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센 수학. 또 이거보다는 개념 원리보다는 어려우니까 또 한 40문제 틀리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 일품 수학. 이거는 심화 문제집이니까 또 100문제 중에 한 40문제 틀리겠죠. 그럼 최상위 수학. 얘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40문제 또 틀리겠죠. 얘는 한 50문제 틀릴 것 같아요. A급. 이거 한 70문제 틀리겠죠. 어쩌다 한 문제씩 맞겠죠. 아니, 이렇게 공부하면 대체 언제 완벽하게 공부해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내가 공부하면서 책 한 권도 완벽하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체 무슨 수로 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100점을 맞죠? 너무 운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재수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재수 좋게 찍어서 다 맞추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영역 아닌가요? 근데 다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한 권을 10번 복습하면 얼마나 시간도 단축되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외워지겠죠? 저도 처음에 뭐 실력정석을 많이 공부했는데 실력정석 처음에 한 번 공부할 때는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볼 때는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한 달 이내로, 뭐 나중에 한 일주일이면 한 권 다 보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또 복습을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10번 이상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문제집을 이것저것 탐독했으면 그런 성적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집은 가난해서 책을 더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죠. 과목별로 한 권씩밖에 없었어요. 또 없는 과목도 많았고 교과서만 보면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역사 같은 건 사실 뭐 문제집 없어도 되니까.
역사는 그냥 교과서 같은 것만 봤고, 국어 자습서, 영어도 뭐 따로 없었고, 수학, 교과서랑 아까 신사고에서 나온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책 신사고에서 나온 지금은 센이 있지만 그땐 센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거 한 것만 그냥 죽어라 복습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는 실력 정성만 한 13번을 복습을 했어요. 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한 권의 책이라도 제발 완벽하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수학만 그럴까요? 수학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과학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차피 공부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한 권의 책을 완벽할 때까지 10번 복습하는 거 쉬워 보이잖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다 알 것 같거든요. 이거 했던 건데 했던 거 누가 모릅니까? 했던 거라고 해서 내가 100%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맞출 수 있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100점이 나오는 거죠. 100점은 우연히 나오는 점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95점은 그냥 95점이에요. 그럼 뭐 누가 봐도 95점이에요. 100점은 원래 한 500점쯤 됐는데 100점밖에 측정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100점입니다.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면 100점이 안 나와요. 한 300점, 500점 이렇게 공부해야 100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10번을 복습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선생님 저는 수학은 해도 안 돼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는 수학머리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 진짜 너무 많거든요. 인정합니다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천재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평균입니다. 모든 학생은 아니에요. 네. 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이 드는 학생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너는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한 95명은 안 그런 사람이에요. 그 5명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학생이 아닐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학생이 정말 10번을 복습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 좋겠어요. 한두 번 공부하고 나 수학은 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제가 속는 셈 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번 복습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 좋겠어요. 그때 저한테 상담 메일 보내세요. 제가 개인 상담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너 뭘 잘하니? 그때 다른 거를 하고 포기할 일이지 수학을 이렇게 지레 포기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보죠. 수학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수학을 100점 맞는다? 전교 1등 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대잖아요. 모든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되게 찐따였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학생이 저랑 짝했다고 울려고 했어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잘 안 씻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 등수가 되니까 저를 무시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나랑 친해지려고 하지 짝됐다고 우는 학생도 없고 인생 역전이죠. 똑같은 걸 10번 복습했을 뿐인데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왜 어렵게 공부하죠? 그냥 같은 거 10번 복습하면 무조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제가 오늘 한 얘기 복습 많이 하면 된다, 복습이 답이다, 처음 듣는 말이세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한번 책을 봤을 뿐인데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뿐인데 착각을 해요. 나 봤으니까 이제 더 심화교재 해야지 하고 착각을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죠. 공부를 잘하고 100점을 맞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바른 자세로 실수하지 않게 또박또박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을까,
점검하고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하는 착각이 수학을 잘하려면 심화 문제를 현란하게 풀어내는 게 잘하는 학생이라고 착각합니다. 영재고 갈 거예요? 경시 준비합니까? 우리 서울대쯤, 의대쯤 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걸 원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심지어 이번 정부에서 킬러 문제까지 없애준대잖아요. 사실 킬러 문제 틀려도 가거든요? 근데 킬러 문제까지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기회까지 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심화 문제에 목매실 거예요? 심화 문제는 심화 문제집 많이 푼다고 잘 풀 수 있진 않아요. 공부라는 게 구멍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복습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메타인지가 되게 높아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복습을 하다가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었네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구멍이 메워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 보다가 이제 학교 시험, 특히 수학은 시간 되게 모자라잖아요. 아, 선생님 이번에 실수로 2개 틀렸어요. 거기까지가 딱 실수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다 본인의 실력인 거죠. 선생님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2문제 못 풀었어요. 딱 거기까지가 실력인 거죠. 공부를 잘한다, 성적이 잘 나온다 하는 건 이거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거 좀 어려워 보이는데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 그냥 내가 이 문제한테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10번쯤 복습을 하잖아요.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당연히 아는 문제인지 당연히 알아요. 우리가 구구단 할 때 3, 7 하면 막 계산을 하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요? 3, 7 하면 21 나오잖아요. 그냥 문제를 보는 순간 해설과 답이 알아요. 그냥 아닌 거 풀이를 쓰기만 해야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문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치고 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19문제 푸는데 보통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의 경우에. 그럼 나머지 30분이 있잖아요. 그 30분 동안 그 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다 껴 맞춰보고 하면서 답이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30분 동안 19문제를 20분 동안 풀 수 있는 학생인데 30분 동안 한 문제를 어떻게든 못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 아니라 100점이 당연한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상위권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풀이까지 다 맞으면 확실히 아는 것이죠. 이게 저희 테스트지거든요. 저희는 테스트를 객관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찍어 맞추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서 보기를 다 없앴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다 만든 겁니다. 그냥 이거를 풀이 과정 쓰고 다 맞추면 그냥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틀릴 수 있잖아요. 15문제인데 3, 4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재시험을 봅니다. 100점 맞을 때까지. 본인이 봤던 테스트를 100점을 맞지 못하는데 그 학생이 처음 본 학교 시험을 100점을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한 번의 복습 효과가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빼고 10번을 복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너무 당연해지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테스트를 봤는데 10문제 봤는데 6문제 틀릴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복습하면 돼요. 그럼 모르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 또 복습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 없어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중에 5명의 학생은 이게 안 되더라고. 10문제 봤는데 5개 틀렸어. 그 다음에 봤는데 5개 틀렸어. 그 다음에 봤는데 5개 틀렸어. 그 학생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 그런 학생인데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극히 일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친구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5개 틀렸으면 그 다음에 2, 3개 틀리고 그 다음에 1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회독수를 높여가면 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캐롤 드웨 교수가 한 말이죠. Not yet. 그립이라는 책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아직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페일리어나 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직 아닐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완성형이면 그냥 현재 단계가 여기쯤인 거죠. 복습 더하면 여기까지 누구나 갈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근데 누군가는 빨리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근데 뭐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쳐 왔는데 영재고 대비하고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정말 최상위권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서울대, 의대에 가면 다 천재들만 있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런 천재 같은 학생은 별로 없다는 뜻이죠.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노력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제가 100을 노력하면 그 학생들은 한 20, 30 정도 노력하면 충분히 그 수준에 다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노력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너무 다행이죠. 열심히 하는데 천재적이다. 그런 분이 세상에 많아야죠. 우리나라를 많이 발전시킬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좀 오래 걸리겠죠. 저 같은 사람도 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많은 시간 투자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면 저처럼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자산 아닙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대에 간다. 그렇다고 뭐 다 성공합니까? 진짜 자산은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본 경험이 진짜 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나의 것이죠. 안 되는 거는 진짜 없어요. 복습하면 누구나 다 되는 영역입니다. 실수가 많은 학생, 속도가 느린 학생, 복습 10번 해보세요. 어떻게 실수가 나옵니까?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모자랍니까? 다 외우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에 대한 그 많은 고민들이 그동안은 복습을 충분히 안 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이게 다들 회개하시나요? 계속해서 복습만 하면 전부 다 해결돼요. 네. 제가 책도 꼽아드렸잖아요. 교과서, 수학 교과서, 센 수학.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보자마자 다 알고 한 문제도 모르는 게 없다. 이런 학생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한 두세 번만 풀어도 이렇게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냥 굳이 계속 이것만 계속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 되죠. 기출문제. 메이저의 기출문제는 최소한 100세트가 이상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끝까지 다 풀어서 선생님 더 없어요 라고 하는 얘기 없어요. 충분히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수능을 본다. 수능 기출문제만 해도 수백 세트가 있습니다. 그거 풀면 되죠. 근데 대부분 이거를 안 하고 자꾸 심한 문제 풀고 아주 나중에 이거 조금 하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되게 안타깝죠. 이게 완벽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모자르면 이거는 그냥 한두 개만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될 때 이거를 추가로 하는 거죠. 제 여기까지 드렸던 말씀에 너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뭐 대단한 비법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걸 10번 보라고? 그런 얘기 누가 못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실천의 영역이 어렵죠. 진짜 어렵죠. 아까 공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말씀 못 하셨잖아요. 이제는 알겠죠. 10번 이상 복습을 하면 수학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비단 수학뿐일까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정도 은근과 끈기가 있으면 뭐든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변호사, 이렇게 강성태 대표님, 공부의 신 대표, 이 공부 잘했던 이분들이 허튼 소리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뭐 지금 시중에 나가서 그 어떤 공부법 책이라도 보세요.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책이 있나? 근데 물론 다른 얘기 많이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복습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센 수학을 100문제 중에서 뭐 40문제 틀리지만 이걸 하면 좋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입학 테스트를 보잖아요. 대체로 점수가 한 60점 되는 것 같아요. 60점. 그러고 공부했다고 진도 나갔으면 원한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요. 그냥 좀 잘하고 해도 늦지 않는데 오히려 그게 더 빠른데
중1 때 선행 빠른 학생들이 보통 고1 거 하거든요. 더 빠른 학생은 더 빨리 하지만 고1 거 하는데 그 학생은 고2 때도 고1 거 하고 중3 때도 고1 거 하고 고1 때도 고1 거예요. 빠릅니까?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만약 중1이다. 그럼 중1 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했을 때 중2 거 하고 중2 거를 이만큼 완벽하게 했을 때 중3 거 하고 이래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선행 빠른 게 절대 아니에요. 숙달이 많이 되고 완벽하게 했을 때 진도를 나가야 그게 진짜 빠른 거예요. 왜냐면 그럼 불안함이 없거든요. 아, 나 여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난 다 알고 왔으니까. 중간중간 필요하면 복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선행입니다. 학습량으로 커버하면 돼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아무 학생이나 물론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제가 학생들을 다 가려받지 않고 다 봤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뭐 한 9명 정도 있으면 한 4명 정도 1등급 받았어요. 4명 정도. 이건 팩트니까 뭐 저희 원장님들이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아무 학생이나 가르쳤지만 복습을 정말 완벽하다 싶을 때까지 계속 시키거든요. 애들이 얘기하죠. 또 해요. 또 해. 그럼 애들이 또 해요. 아까 정민철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은 저 싫어해요. 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들어주거든. 근데 정말 제 진심은 알아요. 본인을 정말 위하는 진심은 알아요. 시키는 대로 또 해요 라고 말하지만 다 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한 해에 서울대의학과 2명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2018년까지 강의했는데 2018학번에 2명이 있어요. 성과가 말해주잖아요. 제가 뭐 특별한 교재로 가르쳐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만 했을 뿐인데 수학이 안 돼요. 수학만 안 돼요 하는 학생 저한테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문과, 여학생. 선생님 저 수학만 안 돼요. 수학이 너무 고민이에요. 그 학생이 제가 이렇게 시키면 6개월 뒤에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수학은 괜찮은데요. 다른 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데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학생들은 저희 반에 계속 머물러 있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해요. 워낙 많이 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언가 제가 특별한 비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엄청난 내공증진을 갖고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시키는 거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학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잖아요. 그 어머님은 저를 되게 많이 추천해줘요. 우리 애는 못했지만 너희 애는 한번 해봐. 무슨 뭐 지역 캠프도 아닌데. 그래서 늘 남아있는 학생들은 되게 좋은 성과가 많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되게 막 죽을 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복습하니까 애들이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름방학 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 있는데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 있니? 그러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덜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개념 원리하고 센하고 점점 어려운 교재하면 수학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무섭다로 고정관념이 생긴 건데 아는 거를 안다는 인지를 심어주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애들도 더 좋아합니다. 성과가 나면 누구나 다 재밌어요. 이거는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중2 때, 중2예요. 1994년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인데 신사중학교 나왔어요. 수학만 60점이에요. 학년 평균이 50점대였는데 다른 건 괜찮았거든요. 85점, 94점, 94점, 100점, 뭐 94점, 90점, 97점. 그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평균 87점. 중3 때 거 보여드릴게요. 중3 때 거. 수학은 59점이었어요. 평균보다 못했습니다. 63점. 지금 있는 학생들이 이거보단 잘하잖아요. 59점보다는. 근데 다른 과목 볼게요. 도덕 100점, 국어 92점, 국사 94점, 사회 97점, 과학 97점, 뭐 은미체 넘어가고 한문 100점, 영어 91점, 공업 가사 100점. 잘하는 학생이죠. 수학만 안 되던 학생이에요. 수학만 안 되던 학생. 평균 91점. 못하는 학생 아니잖아요. 강남 8학번 학교라니까요. 시험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수학만 안 되던 학생이 1년 동안 복습만 죽어라 하고 나온 성적표입니다. 저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일단 100점. 하나, 둘, 셋, 넷, 5과목 100점 맞았고요. 그리고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부 다 100점 맞았어요. 100 받았습니다. 뭐 성적표 까면서 설명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심지어 저는 30년 전 성적표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 경험담이에요. 이쯤 되면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쵸? 네, 뻥 하나도 없습니다. 구라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10번씩 복습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굳이 저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배웁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쉽지 10번을 복습하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혼자서 10번 이상을 복습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학벌 자체가 가방끈이 정말 없다시피 한 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뭐 점수를 얘기하든 과목을 얘기하든 뭐 부모님은 아예 모르셨어요. 그마저도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거든요. 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줄 사람도 없었고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한이 됩니다. 지금도. 정말 지겹고, 정말 지루하고, 정말 하기 싫고, 이거를 다 이겨내고, 나름 어렸을 때 거둔 성과거든요. 근데 제일 슬픈 건, 제가 아까 그 100점 5과목 받았을 때 전교에서 3등 했거든요. 이때, 저희 때 서울대를 33명 갔어요. 전교 성적이 진짜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축하해준단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게 한이 맺혀서 저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제가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저희 반 애들이 공부를 되게 잘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게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누구보다 칭찬을 잘하거든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정말 칭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공부 정말 못하는 학생들, 뭐 예를 들어 뭐 점수가 40점, 50점 이런 학생들 엄마한테 칭찬을 듣겠어요? 아빠한테 칭찬을 듣겠어요? 그럼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어느 학원에 가도 그 학생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반에 오면요 칭찬해줘요. 늘 칭찬해줘요. 성의 없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의 없게 칭찬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예를 들어 100문제 내줬다. 20문제를 열심히 풀어왔다. 다른 데 가면 80문제 안 해왔다고 혼나거든요. 저는 20문제 잘해왔다고 칭찬해줘요. 칭찬 듣는 게 재밌잖아요. 다음엔 30문제 하고 그 다음에 50문제 하고 그 다음에 100문제 해와요. 아이들의 발전을 제가 다 지켜봐주고 야, 너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 하고 어머니께도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칭찬을 해줄 때, 알아줄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를 믿고 따라오면 저도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교육업 할 거예요. 교육업보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교육업보다 저한테 큰 행복을 주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게 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복 받은 사람 세상에 몇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하늘에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갑자기 광고인데 네, 중2, 중3 학생을 제가 가르치는데 광고했다시피 70% 할인해서 두 번째 달은 아니에요. 첫 달은 70% 할인해서 96,000원에 3시간씩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합니다. 3시간씩 2번. 근데 주말에만 수업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수업하는 날과
숙제하는 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애들이 숙제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까지 숙제를 찍어서 올리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당연히 검사를 할 거고, 제가 초등수학 중쌤이라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학생이 400명이었어요. 400명의 학생들이 숙제를 다 해왔어요. 근데 이 끼케야 뭐 한 20명 정도 듣지 않겠습니까? 많아야 30명? 30명 강의하고 관리하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지금 저 어른들도 200명씩 강의합니다. 30명. 네,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제가 애들 공부 숙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강을 했는데도 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으면 뭐 애가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더니 아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액 더 환불해 드릴게요. 네. 뭐 이 정도면 속눈샘 치고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죠? 네. 광고였고요. 이제 저는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